안녕하세요. 복지를 더 쉽게 더복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사일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부모님 안부가 걱정될 때 신청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최대한 정리했으니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서 등에 자동 신고되는 활동량 감지기, 화재 감지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독거노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활동량 감지기, 화재 감지기, 출입문 감지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고 장비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댁내 장비가 지원됩니다. 장비가 부족할 경우 대기자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 장애인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로 결정이 되시면 가사지원,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등을 통해 활동지원 등급이 15등급 이내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돌봄 서비스와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60일 이상 입원 시 지원 제외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구 특성, 학교생활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구비 서류에 대해 주민센터에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위탁심사 이력이 없는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 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조사가 진행이 되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제공기관과 계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 살펴볼게요. 생계의료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 계층은 월 2만원이 정액 부과됩니다. 소득 수준 및 이용 시간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국민연금공단 위탁심사를 받지 않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 서류 제출이 부담스러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살펴볼게요. 바로 가사감병 서비스입니다. 대상자로 결정이 되시면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감병 서비스는 연령과 소득기준, 건강상태 및 세대 특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연령이 만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여야 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선정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심한 장애인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조건은 해당이 되나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사감병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등 유사 돌봄 서비스와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요양원 등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병원 입원 중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통지서에 본인 부담금, 이용시간, 제공기간 및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제공기관과 계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결제하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무료부터 최대 월 26,900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 및 이용 시간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대상자로 결정이 되시면 시설 입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등 재가 서비스, 주야간 보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시 치매, 중풍,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가 진행이 되고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1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 혹은 기각 각하 등급의 판정이 결정됩니다. 등급이 결정되면 장기요양 인증서가 발급되며 제공기관과 계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크게 요양원 그룹운동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도서, 섬, 벽지 등에 거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거나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 기간이 이용이 어려울 경우 부양하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특별 현금 급여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급여 내용별, 소득 수준, 이용 시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장기요양 기간, 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 강경 신청 등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 궁금증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에서 등급의 판정을 받았지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대상자로 결정이 되시면 안부 확인, 말벗, 외출 동행 등 직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시간은 수행기간 제공 여력, 개인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유수와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수행기간의 상담 및 선정조사를 통해 중점 돌봄군, 일반 돌봄군 구분하여 선정합니다. 이용 희망자가 많을 경우 대기자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 대상자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보훈 재가복지 서비스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 대상자 본인과 유가족 중 만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독거 또는 노인 부부가구이면서 생활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애국지사의 경우 생활 수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보훈병원 지정간호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사 돌봄 서비스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보훈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